하겠습니다. 오늘은 펠빅을 공부하고요. 사실은 카이로프랙틱에서 펠빅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쓸 때 골반에 대한 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 가장 테인으로 오는 그런 환자들을 보게 되면 럼바 스파인이나 아니면 서비칼이나 이런 쪽으로 오지만 그건 결과고요. 메이저 서브락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원인은 펠빅에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을 하는 분들이나 배우는 분들마다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지만 저는 골반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또 환자를 제가 볼 때도 그 골반은 어떤 환자가 와도 만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이제 골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아나토미적인 거, 해부학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반을 어저스트먼트 하기 전에는 그 리스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스팅 공부를 좀 할 거고요. 골반에서는 우리가 양쪽의 그 일리움이라는 이러한 양쪽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커플 모션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커플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반의 검사, 우리가 얘기하는 서브락테이션, 아탈부라고 되죠, 우리말로. 그를 어떻게 찾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골반에 의한 상하 보상,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골반의 서브락테이션, 아탈부가 되게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다 보상이 됩니다. 그것이 근육에 의해서든 뼈에 의해서든 여러 가지 두라메카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골반을 어저스트먼트 치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기를 하겠습니다. 골반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골반의 명칭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골반을 펠빅이라고 하고요. 펠빅의 양쪽에 이런 긴 뼈가 있어요. 우리말로 장골이라고 그러죠. 장기를 담고 있는 뼈인데 이걸 우리가 엘리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이 웰리움이라는 보면은 이게 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말로 장골 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웰리아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골반의 뒤에 가장 솟아 있는 돌기라서 후상 장골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PSIS라는 용어를 씁니다. PSIS라는 것은 이제 P 포스티리얼 그 다음에 웰리움의 스파이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상 장골극이라는 얘기입니다. 포스티리얼, 수피리얼, 웰리움의 스파이널 그런 후상 장골극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약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우리가 좌골이라고 그러지. 좌골. 어떤 사람은 좌측에 있는 건 좌골이고 어떤 우측에 있는 건 우골이고 그게 아니고요. 다 윌리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피모, 우리가 우리말로 대전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천골이라고 하는 세이크룸이라는 게 있고요. 세이크룸은 이제 밑에는 이제 컵식이라고 하는 미골이 있고 그 다음에 세이클들은 돌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튜브클이라고 하는 돌기, 여기 신경이 나오는 페리클이라는 그런 구멍들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골반에서 미골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노란 큰 신경이 있잖아요. 우리 말하는 중추신경이라고 하고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가 요추 2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요추 2번에서부터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져는 말꼬리와 같은 그러한 신경으로 갈라져서 이 미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서 미골 결막, 이게 뼈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이로프랙틱에서도 미골 교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척수의 겉에 있는 막을 우리가 두라마르라고 하는 막이 있어요. 이 말로 경막이라고 해요. 속에는 연질막과 지주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그 세레브랄 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하는 CSF가 얇은 그 막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뇌에서 이 세이크론까지 이렇게 펌핑이 돼요.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근데 그 겉에 하나의 막이 더 있는데 그 막이 경막이라는 막이에요. 두라마르라고. 근데 그 경막이 이 델후드공과 서비컬 그 C1 아틀라스 그 다음에 C2 아시스 C3까지 이게 강하게 붙어 있어요. 이 경막이.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이러한 그 척추관에 이렇게 척추관에 느슨하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또 후중인대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외축으로는 여기 스파이널 러브라고 하는 신경근이 나오는 추간공이라고 해요. 이 추간공 벽에 마지막으로 끝나요. 벽경까지.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세이크롬에 또 강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경추 1번이 1, 2, 3번 중에서 어떤 서브락테이 생겨서 회전이 되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회전할 때 이 느슨하고 공간이 있는 그러한 척추관에서는 영향을 안 받지만 이 세이크롬이 강하게 붙어있는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경막에 의해서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변화가 생겨요. 그것을 우리가 어퍼 서비칼 신드롬이라고 해요. 경추 상부 경추 증후군이라는 얘기가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거를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엉덩방아를 쪄서 미굴이 엔트리얼 방향으로 전방으로 확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그 강하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을 확 신경이 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당기면 두통이 생기는 거고 여기가 당기면 요통, 로백페인이라고 하는 요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미굴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미굴 교정을 제가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 교육 안산에서 할 때는 직접 다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드럼 메커니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미굴을 치료해줘야 되고요. 기타 미굴 교정으로 이제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해계병 같은 것도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보면 약간은 PSIS라고 했어요. 후상이상골, 포스트리얼 스피리얼 웰리움의 스파이널. 여기는 엔트리얼 스피리얼 윌리움의 스파이널. 그래서 ASIS라고 합니다. 이 PSIS와 ASIS 앞에서 가장 돌기가 솟아있고 PSIS는 우리가 가장 솟아있지만 환자가 엎드렸을 때 보면 보조개처럼 쏙 들어가 있어요. 그냥 만지면 솟아있는 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골반의 리스팅이라고 그러죠. 리스팅. 뭐 PI다 AS는 리스팅이 얘가 이 Y축 중심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기록하는 게 리스팅입니다. 그래서 뭐 PI다 AS다 하는 것들이 지금 얘가 이 Y축이나 X축이나 Z축에서 어떻게 변이를 일으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PSIS를 이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앞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치골이라고 하죠. 퓨빅이라고 하죠. 퓨빅이라고 하는 이 퓨빅. 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반에 ASIS와 여기는 서해인대라는 게 붙어 있는데 골반에 조금만 편이 있어도 여기는 엄청 가장 민감하게 빨리 이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져보면 굉장히 민감하죠. SOT에 의해서 지난주에 공부했을 겁니다. 그렇게 민감하고요. 엑스레이상으로 얘가 골반의 변이가 여기에 변이를 일으키는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죠. 조인트. 여기 심피스-퓨빅이라고 하는 이 치골의 결절 이 부분은 뭐 거의 부동 관절이라고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지만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 좀 여기서 많이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출산할 때 이게 오픈이 됐다가 클러스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다행이지만 그냥 소브락테이션은 남아 있다 보니까 골반통, 그러니까 골반의 페인이라든가 허리의 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리불순이라든가
뭐 생리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요. 그랬을 때 요거를 치료해주면 가장 빨리 효과 보는 게 골반에서 여성분들의 그러한 생리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에서 가장 빨리 효과 보는 게 C1, C2로 의해서 두통, 편두통 생기는 거 그 자리에서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에서 빨리 좋아지는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에어컨 바람이 뒤에 나오나요? 시원한 거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다는데요? 네?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요? 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네. 밑에 조절해요. 일단 크게 덥진 않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업스트랄 트레먼이라고 하는 그 폐쇄공이라고 하죠. 우리가 폐쇄공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제 엑스레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엑스레이 촬영에서 우리가 AP를 찍었을 때 사진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엔티리얼 스피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감춰져요. 이렇게 그렇죠. 앞으로 기울으니까. 그리고 PI로 이렇게 되면 크로즈 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와 PI를 이 어트랄 트레멘이나 이 구멍만 잘 봐도 우리가 PI와 AS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절은 또 여기 보면 안쪽에 있는 가장 그 천골과 장골과 연결해서 천장관절,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라고 해요. 약자로 SI 조인트라고 하고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이 조인트는 팔에나 우리가 스노비알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이크룸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익스텐션과 플렉션이 돼요. 그러니까 포스티리얼 수피리얼, 엔티리얼 인피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을 담당하는 조인트가 이 안쪽에 있는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예요. 천장관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부드러운 활액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이크룸이 움직임이 없게 되면 우리의 이런 큰 그런 경막죽이라든가 내과 쪽인 그런 큰 병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SOT에서 공부를 하니까 넘어갈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힙 조인트라고 그래요. 힙에 있는 조인트니까 힙 조인트 고관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조인트지만 여기도 세이크룸 일리악 조인트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안에 있는 것은 부드러운 그런 스노비알 조인트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강한 파이브로 되어 있어요.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관절이에요. 왜? 이 척추의 가장 밑에서 추추털과 같이 이 척추를 잘 떠받치고 있는 중력을 유지하는 조인트예요. 여기는 중력을 유지하는 이 조인트에서 우리가 소그라텐이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바로 위에 있는 L5라는 얘가 어떤 보상을 이루어지게 돼요. 왜 보상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항상 중력을 유지해요. 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중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로 인해서 조금만 서브락션이 생기게 되면 즉각적으로 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바로 위의 레벨이 5, 6, 7, L5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R5가 기울어지면 그게도 기울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씩 보상을 하는 거예요.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메이저를 찾아서 잘 치료해야 되는데 그 메이저가 바로 세이크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이로 닥터들이 환자 오게 되면 그 프론 자세에다 놓고 렉 체크해서 숄렉, 롱렉 찾아가지고 우리가 치료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부분에서 소프라펜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중력을 잘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문제가 되면서 소프라펜이 생기는 거죠.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오늘도 할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은 그러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관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럼바 L5, 5번 요추하고 청구라고 해서 이게 요선 관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럼바 세이크럼 조인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관절 상태를 그 다음에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 조금 제가 빠뜨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이따 빠뜨린 거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관절면을 보시게 되면 이 앞쪽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이죠? 이런 관절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팅은 이제 골반에 우리가 이제 골반을 치료하면 차트에다가 뭐 PI니, ES니, AS니 이런 기록을 해야 그 환자를 보고 치료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리스팅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일단 우리가 이 중심의 축을 Y축이라고 해요. Y축.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Z축 이런 세 개의 축이 있어요. 그 축에서 우리가 이 중앙에 서 있는 Y축과 옆에서 보는 X축, 또 Z축 이런 축에서 얘가 PSIS라는 얘가 어떻게 서브락테이션 변이를 일으켰나를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 Y축과 이 X축에서 얘가 후방으로 하방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가 후방으로 포스트죠. 그 다음에 인피리얼 하방, 그죠? 그래서 그 약자로 PI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포스트, 인피리얼 이렇게 기역자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 인피리얼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회전이 돼요. 그걸 우리가 그냥 약자로 PI다, 후하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PI로 가게 되면 우리는 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발로 직립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은 엔트리얼 스피럴 방향으로 가요. 엔트리얼 전방으로 상방으로 스피럴. 그래서 AS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말로는 전상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PI와 AS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에 서로 어떤 그런 형제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Y축 중심에서 이 PSIS가 더 외축으로 멀어지는 것을 외방이라고 해요. 외방, external ro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EX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약간. 반대로 더 Y축으로 이 PSIS가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internal ro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IN이라고 씁니다. 외방, 내방, 후하방, 전상방. 그러니까 PI, AS, EX, IN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각인시키시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나 4개의 레이팅을 더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PI를 같이 all PI가 올 수 있어요. 같이. 그래서 용어를 이제 3가지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all PI, all AS, all EX, all IN이라고도 하고 바이럴 PI, 바이럴 AS, 바이럴 EX, IN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더블 PI, 더블 AS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그냥 쉽게 all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그래서 all PI와 all AS와 all EX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팅이고요. 그 다음에 세이클룸은 엔트리얼, 인피리얼 보통 PI 쪽이 A 전방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반대쪽은 포스티리얼 스피럴 방향으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전방으로 가니까 반대쪽은 후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P가 되는 거예요. 얘가 I가 되니까 얘는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I 쪽은 AI가 되고 AS 쪽은 PS가 되는 것이 그냥 그 세이클룸에 움직이는 기전들입니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디버시에서는 오른쪽이 뒤로 왔다고 그래서 RP 왼쪽에는 LP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컥식은 AL A는 엔트리얼 전방이고 L은 왼쪽 AR right 오른쪽 이렇게 이제 미골은 엔트리얼 방향이나 그 다음에 R이나 L이나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골반 펠빅에서 일어나는 레이싱을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도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장골에서 움직이는 아까 얘기했던 커플 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기전을 잘 알으시면 나중에 환자를 치료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얘가 PI가 되면 그냥 포스트럴 인피럴 방향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PI로 갈 때 이 해부학상, 이 세이크룸 일리악 조인트의 해부학상 PI로 이렇게 PI로 가면서 얘가 엑스터널 로테이션이 이렇게 벌어져요. 뭐냐면 네가 중력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 얘가 우리가 발을 하나 걸을 때 PI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얘가 외축으로 벌어지고 반대쪽은 AS로 가면서 이걸 딱 잡아주고 그 주변의 인대들이 또 IN으로 만들어서 이게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전이 발전이 돼요. 자세히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I 쪽은 PI가 가면서 PI로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엑스터널 로테이션 외방이 같이 간다. 반대쪽은 AS로 가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IN이 됩니다. 그래서 PI의
이 밸류음은 PI의 밸류음은 EX가 같은 커플이에요. 반대쪽에선 AS로 엔트리얼 스피럴 방향으로 가면서 인터널 로테이션 4방이 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골반에서 일어나는 기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웰리움이라는 창고라고 세이크룸이라고 하는 이 청고라고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냐? 아까도 조금 설명드렸지만 얘가 P로 가면 그쪽에 세이크룸의 상단을 우리가 세이크룸의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요. 베이스 밑에를 에이펙트라고 합니다. 근데 세이크룸의 베이스의 그쪽 PI 쪽의 베이스 라인이 엔트리얼 인피리얼 방향으로 가요. PI 쪽은 청골 그쪽의 베이스 라인이 엔트리얼 인피리얼. AS 쪽은 포스티리얼 스피리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AS가 이런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 PI로 가면 AS, IN으로 되고 또 얘가 PI로 가면 이렇게 가고 가운데 세이크룸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17, 8년 전에 안산에서 교육할 때 미국이 아니고 중국에서 그 의사분이 한 분이 왔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는 이걸 이해해야 진도를 나간다고 자꾸 자기 해부학을 너무 많이 해봐서 중국은 시체가 싸다나 어쨌든 엄청 해봤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였어요. 막 고집이 자기 어떤 그런 여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움직이지만 그러면 얘하고 얘는 그럼 L5는 중요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냐 볼게요. 얘는 여기에 또 이 스파이널 프레세스와 이 트랜스퍼스 프레스라고 하는 그 행돌기가 있잖아요. 행돌기와 이 웰리아 크레센 창굴 능에는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장요인대도 있고 여기에 근육들이 있고 그래서 보세요. 이쪽에도 있고 그러면 얘가 PI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뒤쪽으로 끌고 가게 되겠죠. AS로 가니까 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로테이션은 AS 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 얘가 PI로 가고 EX로 가니까 청구는 AI로 간다고 그랬어요. 전 하방으로. 그럼 L5하고 세이크롬하고는 공간이 생기니까 그 중력을 유지하면서 얘가 그쪽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레터널 밴딩은 그 PI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PI가 되면 얘는 AI가 되고 5번이 그쪽으로 기울으니까 거기 중간에 있는 캐틀리지 추간판을 누르잖아요. 그쪽을.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을 보면 거의 롱넥 쪽에 AS 쪽에서 페인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골반의 기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골반에 또 하나가 붙어 있는 게 이런 피모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움직이나 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중간에 자리 하나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들어가실 수 있게 이렇게 오시면. 자, 우리가 골반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가 포스트를 P로 가면 이 피모는 A로 가요. 정방으로. 그러니까 P로 가니까 앞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방으로 가면 위로 가요. 그래서 PI 쪽의 피모는 AS, 엔트리얼 스피럴 방향으로 끌어올라가요. 여러분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카이로 한다는 사람은 환자 이렇게 그런 자세에다 놓고 체크할 때 다리 길이 짧은 거 찾잖아요. 그게 뭐냐면 PI를 찾는 거예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골반이 기울어져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다리는 앞으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끌어올라가서 혈렉이 되는 거지. 진짜 다리가 짧아진 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단족 혈렉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AS는 봐봐요. 자, 엔트리얼 방향으로 가니까 포스텔 방향으로 가게 되고 S로 가니까 얘는 밑으로 인피리얼 방향으로 쳐져 버려요. 그래서 다리가 롱렉이 되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AS 쪽에는 다리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플 모션을 설명드렸는데 조금 우리가 로벳 반응계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골반에서 일어나는 기전 그런 커플 모션을 설명했지만 이 밑에 있는 골반과 위에 있는 두개골과는 또 같이 움직여요. 우리가 흉겨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로백 브라더 릴레이션이라는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형제가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데 자 세이크룸하고 후두근이라고 그러죠. 이 뒤통수 같이 움직인다. 호흡을 들어 마실 때 이렇게 움직여요. 커플 모션. 이 악시탈의 소브락테이션은 항상 수피를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지 얘는 내려가는 소브락테이션이 없어요. 올라갔어요. 검사하니까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뚝 하고 잘 내려왔어요. 근데 환자를 보면 분명히 교정음도 멋있게 났고 잘 된 것 같은데 치료가 안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또 하나 검토해야 되는 게 세이클. 네. 얘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메이저가 먼저 얘가 문제가 돼서 얘가 소브락테이션이 됐다고 컴펜세이션 보상이 됐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메이저를 치료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아래 위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로벳 반응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세이크럼 바로 밑에 있는 콕시 미골이 또 중요해요. 미골은 누구와의 커플 모션이냐면 스페노이드라는 뼈가 있어요. 이 후두골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악시탈 앞쪽에는 또 관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비 모양의 우리말 적평골이라는 뼈가 머리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 모든 머리의 중요한 뼈들이 다 여기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뼈들이. 그 지금 여기 뭐 이해좀 격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날개의 모습이 이 관자놀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적평골의 날개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종격투기 경기 보면 여기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 보면 못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라도 다시 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그래도 적평골이 가장 가까운 부위를 제대로 맞으면 얘가 중심부에서 그 잡고 있는 모든 뼈를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중력이 깨져버리는 거죠. 일어나려고 해도 비틀기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절대 누구하고 싸우더라도 때리면 안 되는 부위인데 거기를 골라서 때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호흡 메커니즘에서 우리 몸은 1분에 6번에서 12번 다 모빌라이저, 운동, 가동성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플렉션, 익스텐션 모션으로. 그런데 그게 펌핑이 그 적평골에서 일어나요. 근데 걔하고 커플이 바로 미골이에요. 그래서 미골뼈를 교정하면서 많은 그런 자율신경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요. 그냥 아까 엉덩방아 쪘을 때 빼줘야 되는 그 정도 도통과 도통했을 때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윌리엄이라는 얘는 이 축도 템포랄스라고 하는 이 템포랄스존하고 같은 커플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골반이 틀어진 사람들은 턱관절이 문제가 바로 와요.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신발을 벗어났지만 신발을 보면 한쪽이 유난히 많이 다르세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식 문화다 보니까 외측이 많이 달아요. 근데 유난히 한쪽이 더 많이 달아요. 저도 좀 그런 골반 변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턱관절이 문제가 왜? 여기에 골반의 문제가 여기에 같은 커플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TMJ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만 저는 스케풀라가 또 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만 저만 유별나게 골반과 이 견갑골이라는 양쪽의 스케풀라는 같이 커플 생긴 것도 똑같이 하네요. 이렇게. 그리고 봐봐요. 골반이 한쪽 관골이 걸으려고 뒤로 가면 이 스케풀라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얘도 보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깨에 펜이 생기는 거예요. 또 스케풀라는 어깨의 뿌리예요. 어깨에 병이 나면 무조건 스케풀라부터 고쳐나가야 제대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왼쪽 어깨가 아파. 그럼 여기 매일 만지고 뭐 해도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에서 생긴 문제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세이크룸, 미골, 윌리엄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더 할게요. 몇 가지. 자, L5하고 C1하고 같은 커플이에요. 얘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이 돼요. L4하고 C2하고 같이. L3, C3 같은 방향으로. 얘가 문제가 되든 걔가 문제가 되든
같이 로테이션 소브락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C4, L2서부터는 반대로 보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방향이지만 4서부터는 반대 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뭐 허리에 어떤 디스크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골반 잡아주고 뭐 요추 잘 잡아주면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질 않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C1입니다. L5하고 C1하고 커플인데 C1의 서브락테이션에 의해서 얘가 보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디스크가 생겼다 그러면 얘를 먼저 치료해줘야지. 이거 보상을 백날 치료해봐야 그때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페인이 있어도 보여야 될 게 많아요. 밑에서 서브락테이션이니까 얘가 보상으로 서브락테이션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골반을 치료하면 편안해지지만 그러나 이게 먼저 여기 C1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고 TLA가 문제가 돼서 여기에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치료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골반의 서브락테이션을 찾는데 이것도 이제 좀 제가 항상 이제 다르게 얘기하는 게 골반의 서브락테이션을 왜 족지 분석, 엑체크를 해서 찾느냐,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이 불만이지만 골반에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또 카이로의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렉체크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어요. 한쪽이 PI가 되면 그쪽에 다리가 AS로 가면서 다리가 끌어올라가서 혈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족지 분석을 해서 장단죽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이것이 PI구나 이쪽은 AS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하나 다리를 짧게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게 아까 어퍼서비칼. 제가 좀 초반에 좀 설명을 드린 것도 같아요. 상부 경추에 경막이 강하게 붙어 있다고 그랬죠. 1, 2, 3번까지. 그래서 걔가 서브락테이션이 되면 그 드라메카에 의해서 골반도 틀어지면 다리 길이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서비칼 신드롬인데 자, 단쪽에 있어서 이게 PI라고 단정을 하지 않고 서비칼 신드롬에 의한 다리의 혈렉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자, 머리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짧았던 게 길어지면 이걸 랩 서비칼 신드롬. 자,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짧았던 게 길어지면 라이 서비칼 신드롬. 즉 좌경추, 우경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를 회전시킨 왼쪽으로 돌렸으니까 우리는 랩 서비칼 신드롬이지만 서브락테이션은 나는 오른쪽 1, 2, 3번을 만져봐서 가장 긴장이 있는 TP, 횡돌기를 해서 엔티리어 스피럴 방향으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가운데다 놓고 다리를 맞춰봤더니 다리가 같은 니콜라인이 됐다, 동족이 됐다. 자, 그러면 그거는 서비칼 신드롬이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가 끝나는 거지만 여전히 그렇게 다리가 뒷부런 상태로 달라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골반의 펠빅의 서브락테이션이구나. 펠빅이 PI가 돼서 다리가 짧아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다리가 짧아지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죠. 해부학적 단족들이 있잖아요. 뭐 기형적으로 뭐 소아마비라든가 이런 태어날 때부터 단족 이런 것들은 여기서 짧아도 쿠션 들어가도 계속 짧아져요. 그런 사람들은 교정을 하면 더 망가져요, 관절이. 그래서 힐립스를 끼워서 채워줘야 되지만 이 관절의 서브락테이션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족이 짧은 숄렉 쪽이 PI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 그거로도 확정을 짓지 않고 여기서 몇 가지를 더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PI가 되면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민감한 반응, 긴장 포인트, 그 텐더너스 포인트라고 하죠. 그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를 검토를 해서 이제 확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PI라는 얘기는 이 웰리움이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PI, 포스티리어 인피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이 웰리아 크레스트라고 하는 장골 넣으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골의 이 능선, 크레스트 라인을 만져봤을 때 좀 높이서 이게 만져지는 쪽이 PI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PI로 가니까 그쪽에 세이크룸, 청골의 상단 부위는 엔티리얼 방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이크룸 일리악 조인트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인대나 이런 것들이 더 긴장을 하게 돼서
왼쪽과 오른쪽을 만졌을 때 그쪽이 더 민감하다. 아, 여기가 더 민감해요. 환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PI를 만들 수 있는 머슬 근육들이 있어요. 그게 뒤에 있는 반막양근, 반관양근 대퇴 부분. 이걸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이 햄스트링과 이 대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근육이 이 골반을 PI를 만드는 근육들이에요. 그럼 이 근육이 어디에 붙었냐면 이 위시름이라고 하는 좌골에 붙어서 저 밑에 이 경골이라고 하는 티비아의 내추 미디얼 립 조인트 맨스커스 있는 그쪽에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근육의 양쪽 가장자리는 다 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뼈에 붙어요. 뼈를 감싸고 있는 뼈의 골막. 우리가 뼈에 막이 있어요. 근육에 막이 있죠. 근막이 있잖아요. 파시아.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그 골막에 얘가 붙어 있는데 얘를 PI로 만들려고 얘가 힘을 줘서 끌어내리면서 얘가 힘을 썼단 말이에요. 이 햄스트링이. 그래서 그 골막을 더 잡아 많이 당기니까 거기에 만져보면 미세한 상처들이 생겨서 아, 여기가 더 민감해요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 이해하셨죠? 세 개 했어요. 웰리악 크레스나인이 높아진다. 세이크로밀리악 조인트가 더 민감하다. 그 다음에 미디얼 리 조인트를 만졌을 때 더 민감하다. 또 하나는 환자의 발을 리플렉션 시켜요. 몇 도로? 90도로. 무릎을 90도로 플렉션을 시켜서 엉덩이로 밀을 때는 얘는 같은 조인트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런 모션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 골반 천장 장골에서 PI라는 서브락테이션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마디 얘기를 하면 PI뿐만 아니고 어떤 서브락테이션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픽세이션, 고착화예요. 그러니까 얘가 PI가 돼서 고착화가 됐어요. 그럼 엉덩이로 이 다리를 밀으면 같이 여기서 커플 모션으로 같이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고착화가 돼서 얘는 잘 내려가는데 얘는 저항이 생기는 거죠.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제가 많이 보는 게 그거예요. 물론 이제 무릎이 이쪽이 아프면 그쪽이 더 안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을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저항이 이 네 개의 텐데레스 포인트를 검토를 했더니 그쪽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나왔다. 이게 시합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아 이게 진짜 PI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리 만졌고 짧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 검사도 해요. 엑스레이에서는 너무 간단해요. 엑스레이로 지금 보는 눈하고 똑같습니다. 위 웰리악 크레스하고 밑에 좌골하고 길이를 재요. 우리가 뭐 점찍기 1, 2, 3 찍어서 선을 이어서 왼쪽, 오른쪽, LM이 어떤 게 길으냐, 긴 쪽이 PI다 이러겠지만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얘가 AS 된 건 이렇게 짧게 나오고 PI로 된 건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필름에 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긴 쪽이 PI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언이 되면 넓게 보이죠. LM이. 엑스트라는 되면 좁게 보이죠. 이런 것들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폐쇄공이 PI가 되면 이렇게 위로 크게 보이고 AS가 되면 옆으로 이렇게 고양이 무슨 눈처럼 이렇게 모양이 또 찌그러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카이로프락틱에서는 엑스레이 처방을 할 때 항상 일렉스 포션 서서 찍고 중력을 유지한 상태로 찍기 때문에 엎드려서 찍으면 PI가 되니까 얘가 AS로 올라가서 짧아야 되지만 이 서 있을 때는 짧은 쪽이 치골하기 때문에요. 얘가 더 밑으로 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치골이 PI가 되고 EX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 상으로 쉽게 그냥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동작 촉진이래요. 모션 팔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엑스레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카이로프락틱에서 모션 팔페이션이 중요한 건 뭐냐면 소브락테이션이 일어나면 픽세이션, 고착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소브락테이션을 찾지만 엑스레이는 내가 오른쪽이 PI인데 왼쪽에 중심을 두고 찍으면 반대로 나올 수가 있지만 모션 팔페이션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고착화가 된 게 소브락테이션이니까 우리가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추 세 마디가 아파서 왔는데 세 마디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대. 아니면 요추 세 개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댔어요.
그리고 다리를 접었다 놨다 하면 이 세 개가 같은 모습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만 유난히 안 움직인다. 이건 픽세이션, 고착화가 된 거죠. 곧 얘가 소브라케이션이에요. 걔 레이싱 캐에서 치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골반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골반에 PSS 컨택을 하고 장골릉에 손을 대고 허리를 숙여라 그러면 PI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AS 쪽은 안 떨어지죠. 다리를 올려라 하고 이게 떨어지는데 한쪽은 안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따가 시간 나면 그런 모션 팔패션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좀 빠르게 나가요. 엑스레이 이거는 이제 선 찍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학교나 대학교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 그냥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시각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안 해도 리얼하게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상. 아까 이제 소브라케이션 지금 PI와 AS까지 찾았어요. 커플 모션도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변이가 한 3가지 정도로 일어나요. 자, 커플 모션대로 소브라케이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걸 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PI와 EX가 되고 왼쪽에 AS에 아연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커플 모션의 소브라케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PI와 AS를 찾았으면 내가 오른쪽을 왼쪽을 어느 쪽인가를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메이저를 찾아서. 보통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튜브 보시세요. 그냥 왼쪽 오른쪽 소리 내기 위해서 그냥 우두둑 돌려주죠. 그건 쓸데없는 교정이에요. 가동성 테크닉이에요. 우리는 원인을 문제가 있는 픽세이션, 고착화가 돼서 골반의 2개 중에 하나가 고착화돼서 움직이지 않는 걸 깨지면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왜 이걸 건드리고 왜 멀쩡한 걸 건드려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 우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메이저 소브라케이션을 치료하는 건데 그게 어떤 것이냐? 여기 기준점과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고, 자, 카이로의 기준점은 L5의 바디 로테이션이 있는 쪽을 치료하라고 그럽니다. 바디 로테이션. 그게 무슨 얘기냐면 L5, 5번 요추의 극돌기가 돌아간 반대쪽에 바디 로테이션이잖아요. 그쪽을 치료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SP, 극돌기가 돌아간 AS 방향이다. AS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건 커플 모션을 설명한 거고요. 보세요. 자, 웰리엄 장골이 PI가 되면 그쪽은 EX가 되고 AS는 IN이 된다고 아까 설명했고요. 세이크룸은 PI 쪽은 AI가 되고 AS 쪽은 PS가 되고, 그 다음에 힙 조인트는 짧은 PI 쪽에 AS가 되고 긴 쪽 AS는 PI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퓨빅 AS가 되고 PI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럼바 L5의 바디 로테이션은 AS 쪽 방향으로 인대 근육에 의해서 끌려간다고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1차 변이를 우리가 소브라케이션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PI와 EX고 한쪽이고 이쪽은 긴 쪽 AS 전상방에 아연이었다 그러면은 나는 제일 먼저 보여야 되는 것이 이 2개를 찾아놓고서 이제는 정말 어디를 내가 치료할 것인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L5의 바디 로테이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윌리와 크레스에서 마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킹은 항상 여러분들 알려줘도 이렇게 대고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손가락 4개를 이렇게 갖다 대면 이 썸이라고 하는 이 모지가 이 라인하고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견갑골 6번에다 대면 이거 견갑골 하강에 되면 6번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근데 장골릉에서 이렇게 되면 4번과 5번에서 만나요. 얘가 이렇게.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추에서는 물론 L5의 행돌기는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지만 다른 요추의 이 트랜스버스 프레스는 너무 약해서 검사와 치료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추는 마미레로 프레스라고 하는 유도들기, 우리가 MP라고 하는 이 유도들기를 검사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유도들기를 가지고 바디 로테이션을 찾는데 이 장골의 능에서 일직선을 거서 아래에 있는 건 5번이고 위에 있는 건 4번인데 4번의 ESP 옆에가 5번의 MP가 만져져요. 거기를 눌러봐서 어디가 깊게 들어가고 높은가를 보는 거죠. 자, 이게 SP고 이게 MP라고 그러면 왼쪽으로 돌아가면 얘가 깊고 얘는 높이 솟아오를 거예요. 그럼 그쪽을 내가 치료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L5의 마미레로 프로세스가 높은 쪽을 우리는 메이저다 생각하고 치료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 이해하셨죠? 자, 그럼 그쪽이 PI일 수도 있고 AS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커플 모션이라고 그러면 PI가 맞겠죠. 근데
이 L5는 세이크룸하고 연결이 되면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뼈예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튈지 몰라. 물론 보편적으로는 AS 쪽으로 돌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PI 쪽을 치료하지만 아니에요. 반대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를 확인합니다. 확인했더니 PI 쪽이 더 이 MP가 높았어요. 그래서 난 이쪽을 치료해야 돼. 근데 이쪽은 PI와 EX이기 때문에 나는 웰리움이라는 이 장구를 치료하는데, 우리는 펠빅을 치료할 때 사이드 파츠에 이렇게 우리가 추가이라고 하는 이 사이드 파츠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락틱에서 가장 어저스먼트 때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두상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80홈이라고 하는데, 손을 꺾으면 여기 하나 탁 나오는 뼈 있죠. 이게 두상골이에요. 손목의 8뼈 뼈 중에서 여기 가에 있는 뼈입니다. 이게 80홈이라는 뼈인데, 이 두상골을 PSIS가 PI의 EX가 되니까 PSIS 밑에다 컨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PI의 반대는 anterior superior이잖아요. 그리고 external 외방이 됐으니까 some medial 약간의 내측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A anterior superior medial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교정은 항상 컨택, 티시플, 피부 연부지죽을 밀고 그 다음에 뼈에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 본, 뼈의 최대점, 포인트 오브 텐션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놓으면 안 돼. 내가 힘으로 하려고 이렇게 반동으로 놓으면 안 되고,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스러스트 치료, 교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L5라는 놈이 AS 쪽으로 돌아가고 바디 로테이션이 PI 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PI 쪽으로 돌아가서 이쪽 AS 쪽이 높아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그냥 AS로 얘는 갔으니까 좌골에 대해서 PI, 이렇게 PI 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커플 모션으로 PI 쪽은 세이크룸이 PS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치료합니다. P가 되고 S가 된 걸 이렇게 톡 회전을 시켜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P가 된 걸 엔티리얼 전방으로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커플 모션에 의해서 얘가 AI로 가면 얘는 PI로 보상으로 긴 이 장구를 AS 쪽으로 간 것들이 PI로 가게 됩니다. 근데 좌굴에다 대서 이렇게 확 뒤로 당겨버리면 지금 보편적으로 AS 쪽에 페인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그쪽에 인대와 근육이 얘가 확 당기면서 갑자기 당기면 페인이 더 증가가 돼요. 그래서 청구를 치게 되면 얘가 서서히 보상으로 가면서 페인이 그렇게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로 허리에 페인이 없다고 그러면 좌골 PI 시켜줘도 돼요. 그렇게 교정해도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변이, 단순 변이를 우리가 치료할 때 하는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서요. PI와 AS 양쪽을 찾아놨는데 내가 어느 쪽을 치료할까 5번을 눌러봤더니 높은 쪽을 내가 치료한다. 근데 그쪽이 PI나 EX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장골 뼈를 치료한다. 근데 그쪽이 AS나 IN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내가 세이크룸, 청구를 치료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막 연결시켜서 막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자, 그럼 2차적인 변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은 단순하게 우리가 PI가 되면 EX가 됐고 AS가 되면서 IN이 됐는데, 자, PI가 되면서 IN으로 와버렸어요. AS로 가면 IN이 돼야 되는데 EX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헷갈리잖아요. 커플을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겠죠. 이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왔어요. 왜냐면 근데 룰이 다르단 말이에요. PI는 장골 치료, 이 장골뼈를 치료하려 했고, 그 다음에 IN은 세이크룸, 청골을 치료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AS는 청골을 치료하려 했고, EX는 장골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서로들 반반씩 가지고 왔으니까 어떤 룰을 따라가야 되는지 혼돈이 오겠죠. 그러나 똑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똑같이 장단 쪽을 구별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쪽이 메이저예요. L5를 봤더니 메이저인데 이쪽이 PI의 IN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PI가 더 강해서 다리 길이가 이렇게 짧은지, 다리를 벌려봤더니 IN이 더 강한지, 이걸 IN이 이렇게 뭐 비슷한데 조금 IN이야.
이거냐? 아니면 아예 얘는 강하게 가운데 서서 움직이질 않아. 장골이 멀어지질 않아. 근데 PI는 뭐 별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 세이클룸을 치료해서 이 장골을 외축으로 보내면 돼. 근데 IN이 별로 뭐 별거 아니야. 그런데 장골이 굉장히 PI가 심해. 그럼 장골 룰에 따라서 AS 시키는. 그러니까 서브락테이션이 크게 된 거에 룰을 따라가서 치료. 이런 얘기. 그 다음에 3차적인 변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합변인데요. 3차적인 변이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올 PI나 올 AS, 올 EX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참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환자가 오면 무조건 엎드려 놓고 다리 길이 보잖아요. 그리고 짧은 거, 긴 거 봐서 뭐 짧은 게 PI니까 AS 시켜줘, 뭐 L5 받아도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형태학적인 걸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병을 잘 고치려고 그러면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이 허리가 쏙 들어가고 엉덩이가 쏙 나온 그러한 뭐 올 AS형인지 아니면 허리가 구부정하고 엉덩이가 푹 쳐져 있는 올 PI인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을 엎드려 놓고 보면은 다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으니까 올 PI도 한쪽은 PI 한쪽은 AS라고 판단할 것이고 올 AS도 한쪽이 짧은 쪽은 PI고 한쪽은 AS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치료를 하게 되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유난히 올 AS의 모습으로 오거나 올 AS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하이힐 신고 그러고 태어날 때부터 발레나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 허리가 이렇게 엔티리어병으로 많이 가고 엉덩이가 많이 엎디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허리가 자꾸 앞으로 빠지니까 이 뒤에 있는 백머슬들이 항상 하이퍼텐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가 항상 긴장이 그리고 빠질 신드롬이 잘 일어나게 되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임신하고 하이힐이면 더 나가다 보면 이 뼈라는 건 가동성이 있는데 가동성을 넘어버려요. 그러면 척추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척추 분리되는 거예요. 스판디로리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판디로리세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올 PI인 사람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올 PI가 되면서 허리가 뒤로 빠지고 무릎이 구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거예요. 무릎을 홀스텝으로 걸어야 되는데 무릎이 구부러져 아프게 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걷다 보니까 무릎에 그냥 근육의 힘으로 걷다 보니까 항상 우리 양쪽 무릎이 다 아프게 되고 허리가 아프게 되니까 무릎 맨날 병원 가서 침 맞고 뭐 약 먹고 뭐 허리 해도 안 낫는 거죠. 왜? 메이저를 안 치겠어요. 그가 골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환자만 엎드려 놓고 짧으니까 PI 이쪽 AS 메이저 어디야? 그거 치료하지 마시고 환자의 걸음을 좌우로 이렇게 걷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안 고쳐주면 아무리 좋은 치료해도 회복이 안 돼요. 단족이 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라는 조인트는 세리탈 플레이 조인트, 시상관절이 앞뒤로 움직여야 돼요. 그들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허리가 외측으로 움직이면 허리에 무리가 오고 관절 상태가 얘는 이렇게만 움직이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음걸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허리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서 터져 있는데 하루 종일 엎드려서 이러는 사람이 디스크가 더 벌어지면서 많이 찌려지니까 나설 수가 없어요. 상처가 자연치고 나서야 되는데 붙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왔을 때 허리를 구부려서 열지 말고 그냥 나설 때까지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치료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구부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자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치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가 유난히 전만이 심하고 또 엉덩이가 이렇게 엎든 사람들은 허리에 페인이 생길 수가 있고 심하면 스판디로리시스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궁이 또 흡을되면서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맞춰주면 또 임신이 또 잘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체형을 그런 형태학적인 걸 봤을 때 환자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업이 뭐고 또 뭐 우리가 경력이라든가 또 뭐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거 보잖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똑같이 물려받아서 그 환경에 잘 맞춰져 있는데 이거 허리 넘어 들어갔자고 막 우두둑 교정해져 버리면 그 다른 환경이 깨지면서 또 폐인이 생기고 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선천적인 것을 가지고 있냐, 후천적으로 내 직업상 뭐 계속 이 허리를 지키는 무슨 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그리고 또 그거에 의한 폐인이 생기다 보면 그걸 치료해줘야 되지만
그냥 원래 그냥 물려받은 거라고 그러면 그 환경에 잘 맞춰져 있는 걸 굳이 깰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심해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교정보다는 운동 처방을 알려줘서 그걸 반대되는 운동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훌륭한 치료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올 PI라든가 올 AS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같이 양쪽을 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그 다리 길이로 판단하지 마시고 형태학적으로 그 환자의 모습이라든가 뭐 문을 열고 병원에 들어올 때부터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습 때 이제 하는 것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머슬입니다. 우리가 교정은 일순간에 일어납니다. 0. 몇 초에 그냥 빡 하고 딱 하면 교정이 되고 다리 짧았던 게 금방 길어지고 사실은 뭐 그런 어저스먼트 아니고 손가락 하나만 내가 대도 다리는 금방 길어집니다. 0.1초만 되면 짧았던 다리를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력은 짧아지는 거죠. 제가 손가락을 하나 살짝만 눌러도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지만 그 지속력은 4초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뚝 하고 교정을 하면 적어도 뭐 하루 정도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왜 그렇게 지속력이 짧아지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I를 만드는 그런 햄스트링이라든가 이 대둔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그 텐션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그 뼈를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뼈를 일시적으로 넣었다고 해서 얘가 안 당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는 우리가 근육과 신경들을 같이 치료해줘야만 이것이 지속력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PI를 치료했으면 햄스트링과 대둔근 치료하시고 AS를 치료하면 앞에 있는 쿼드리셉이라고 하는 대퇴 사두근을 같이 평가를 해서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근육도 같이 교정이 돼야 돼요. 물론 일회성으로 제가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그 잘못된 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으로 놓고 그것을 그쪽에서 자리할 수 있게끔 계속 이 뼈와 근육을 계속 훈련을 시키면 어느 날인가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그게 순간적인 뭐 파셜 신드롬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방에도 좋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여러 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도 그렇잖아요. 급성으로 왔을 때 매일 오라고 했다가 좋아지면 이틀에 3일에 이렇게 연장하듯이 카이로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한 방에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너무 그런데 그렇게 한 방에 기대하지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메디컬 닥터처럼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은 이따가 근육 평가는 뭐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따가 실습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AS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렉체크하는 것은 이제 뭐 테크닉마다 조금 달라요. SOT, 뭐 액티베이터 다 테크닉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외축에 있는 복사뼈라고 그러죠. 네로랄 마리루스라고 하는 것을 두 손가락 사이에다 끼고 이 엄지, 모지로 이 종골, 테케니스를 잡아요. 그리고 약간의 이 환자가 오랫동안 PI로 되어 있던 짧은 쪽 다리를 보면 이렇게 스피네이션 현상, 외회전으로 돼서 이렇게 다리가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그 정도의 텐션을 쫙 피고 보면 얼마, 그러니까 다리가 이렇게 짧은 것 같던데 그 필 텐션을 이렇게 트랙션 시켜서 대보면 약간의 차이예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 것들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포지션 2나 이런 거 했을 때도 약간 90도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90도 정도의 발을 살짝 이 엄지로 눌러서 이렇게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습관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포지션 3로 가서 엉덩이로 밀었을 때 이쪽이 안 내려가니까 이쪽 PI라고 하죠. 이런 판단은 꼭 한 번씩 해보는 게 좋은데 반대로 나타나면 혹시 이쪽 무릎을 다쳤나 물어보시면 돼요. 부상을 입었던 적이. 네, 그렇지 않고는 이쪽이 골반이 PI라면 이쪽이 안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이 안 내려오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 무릎이나 그런 힙 조인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다리를 벌려보는 것은 우리가 외방, 내방을 보는 건데 이것이 90도에서 벌려보는 것은 힙 조인트를 보는 겁니다. 보통 카이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다리 중간에서 벌려보고 외방, 내방 이건 아니고요. 엉덩이까지 완전히 밀어서 이 힙 조인트가 박힌 상태에서 이 장골이 벌어질 각도에서 벌려봤을 때의 외방, 내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골반은 뒤에서 누르면 허리에 들어간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이드 파츠에서
이렇게 스로틀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물론 뭐 그런 방법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세 잡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뭐한 20년 전에 우리 같이 있던 직원 실장을 모델로 해서 이렇게 그때 안산교육청에서 찍은 제 모습입니다. 그때보다 좀 많이 늙었죠? 이게 그때 다 교재 만들 때 이게 그때 찍었습니다. 이 모델 해주는 분도 지금 영인에서 아주 교육을 활발하게 네이버 제일 크게 하고 있고 예전에 뭐 이런 뭐 자세 잡고 그 방향 포인터블 뭐 어떤 그 어떤 포인터블 컬렉션이라고 이제 치료의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뼈는 관절에서 움직이니까 그 관절의 방향이 치료의 방향이에요. 항상 척추가 45도면 45도 방향으로 그런데 90도로 밀어버리면 물리적인 힘에서 소리는 나지만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치료의 방향은 항상 관절의 앵글의 방향 그걸 조금 강화하십니다. 이건 뭐 참고사항으로 제가 올려놨는데 이건 뭐볼 필요도 없고 제가 실습 때다 너무 많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골반에 대해서 뭐 처음 강의 듣는 분들이 오늘 좀 몇 번 있을 겁니다. 골반 처음 듣는 분. 또 이제 이렇게 오늘은 또 특별히 이제 한의대 대학원인가 대학인가 다니시는 분들이 방학에도 오셔가지고 더 많이 좀 참석이 됐는데 많아도 다뭐 똑같이 할 거니까 뭐 테이블이 그저까지는 아니니까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원 막 10명 내에 들어와서 재밌게 했는데 이제 조금 많아지니까 좀 그러네요. 어떤 그래도 많이 있어야 좀 하는 것 같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든가, 뭐 환자 치료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PI 됐을 때요. 네. 뭐 SOT로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방법은 검사는 뭐 어떤 방법을 하든 내가 주 테크닉 이제 지금 여기서 배우는 그 테크닉이 6, 7종류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하다 보면 나는 이 테크닉이 가장 좋아해서 내 주 테크닉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테크닉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뭐 이제 처음에는 그 SOT면 SOT에서 검사하는 그런 그 분석법과 그 룰을 따라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나도 도사야 할 정도면 믹서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요. 저도 뭐 SOT 테크닉이나 액세서리 테크닉을 그냥 썼어요. 그런데 또 그게 주가 되는 사람은 골반 교정 SOT를 훌륭하게 되잖아요. 연세가 많이 먹. 그럼요. 그래서 70, 80. 그게 장점이죠. 80, 90 되고 만지지 못할 뭐 아만 이런 사람들 금기사항이지만 SOT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두 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 PI라고 그러면 올 PI라고 그러면 골반이 뒤로 넘어갔으니까 블럭을 이 피머 헤드 125도에서 130도 사이다 넣으면 올 AS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형태학적으로 올 PI가 딱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냥 뭐 거기서 올 PI에서 장단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교정을 해주면서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형태학적으로 이 사람이 이거로 인해서 페인이 생기고 이거로 인해서 다른 데 무리가 생길 같은 판단이 됐을 때는 그거를 같이 치료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잖아요. 올피아이가 심해서 양쪽 무릎이 안 펴지고 허리가 뒤로 나가 있는데 막 무릎을 누르고 허리를 눌러 넣는 것보다는 이것 쪽을 먼저 잡아주고 그런 그 컴펜세 보상을 좀 나중에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니 올 PI로 했을 때는 장단적으로 물론 사람에 따라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원래 이게 0몇 mm까지는 장단적으로 보진 않아요. 이게 이제 0몇 mm. 하도 오래돼서 이제 저도 이제 0.